안녕하십니까. 네, 시작 전에 잠시 지금 현재 방송이 잘 돼가고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주시는 분들 이제 29분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잠깐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 잠깐 갖고 한 1분 있다가 바로 2023 제1회 비전나비 로보틱스 코리아 무인지게차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들으시다가 뭐 괜찮은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변에 계신 다른 동료분들 아니면은 다른 업체 분들도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면은 아주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회 2023 비전나비 로보틱스 코리아 무인지게차 로봇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전나비 로보틱스 코리아의 이상우 영업팀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제1회 무인지게차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무인지게차 로봇 시장을 선도하는 비전나비 로보틱스 코리아의 영업 담당자로서 여러분들께 무인지게차 로봇에 대한 정보 그리고 무인지게차 솔루션을 통해 어떤 식으로 물류 자동화를 현장에서 실현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솔루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물류 자동화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정보통신 기술과 AI 기술, 즉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되면서 제조 현장은 보다 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공정 물류를 원하고 있고 단순한 저장 공간이었던 물류 창고는 보다 더 많은 보관량과 더 적은 운영비라는 목적 하에 각 기업의 물류 담당자분들은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모든 산업에서 주목하고 있는 단 하나의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기존 인적 자원에만 의존하던 현장의 개념이 아닌 인적 자원의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현장의 안전, 현장의 청결성, 현장의 효율성, 기업의 수익성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현장의 또 다른 이름, 현장의 새로운 이름,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스마트 웨어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과거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기업에서 스마트 솔루션을 접목하여 현장의 스마트화를 이뤄내고 그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은 근래 사회적인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는 중대재해법, 인력난, 인건비 상승, 물류비 상승 등의 사유로 대부분의 기업이 이 뜨거운 감자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흐름은 곧 기업의 입장에서 창고 그리고 공장의 스마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인터넷에 지게차 그리고 인력난만 검색해 보아도 현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력난에 대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에 집중되던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이슈 속에 과연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계속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현장을 운영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이나마 빠르게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참관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영업을 하러 업체를 만나다 보면 항상 언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입장이든 현장 노동자의 입장이든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의 안전일 것입니다. 그날 잊지 않아도 되는 사고 한 번으로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잊지 않아도 되는 사고 한 번으로 주말에 있을 중요한 약속에 참석하지 못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미래가, 한 가정의 행복이 단 한 번의 사고로 사라지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언론 매체에서 공개된 현장에서의 사고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언론 매체에 공개되지 않은 사고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이고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되는 일이겠습니다. 물류 현장은 특히나 더욱 위험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대한민국 장교 출신으로서 GOP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때 저희 지휘관이셨던 대대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부분이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이 가장 안전해야 하고 현장이 가장 강해야 한다. 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체에 방문을 할 때마다 되도록 현장을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보면서 몇 대를 제한할 수 있겠다가 아니라 이곳은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단순하게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동안 행해진 관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장은 사람이 없을수록 안전합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더라도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하에서 최소한의 인력만 투입되어야 합니다. 오늘 참관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달라질 것이고 좀 더 발전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물류 현장이 보다 안전하게 바뀔 것이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최고의 물류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K 스마트 물류. 저는 분명히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하기 전에 간략하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무인지게차 로봇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현장에서 이미 무인지게차 솔루션이 도입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젠다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AGV 업체들 만나보셨을 테고 앞으로 많은 AGV 업체들을 만나보실 텐데 그 AGV 업체들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핵심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이 비전나비 로보틱스의 기준에서 어떠한 제품 라인업이 있고 어떠한 솔루션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제출한 솔루션을 통해 어떤 식으로 구현하고 있는지 각각의 시나리오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스터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비전나비 로보틱스 코리아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 드리고 Q&A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핵심 기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업체 만나보셨겠지만 사실 이 하드웨어는 어느 업체나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어느 업체나 다 비슷하게 생기고 어느 업체나 좋은 파트, 좋은 센서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 업체를 비교를 할 때는 단순하게 가격 비교로 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4가지에 대한 지표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이 4가지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기술적인 비교를 하시면 보다 더 좋은 솔루션, 현장에 적합한 솔루션을 채택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내비게이션입니다. 자기 위치 결정 방식을 뜻합니다. 두 번째, 퍼셉션,
내 앞에 있는 화물,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얼마나 잘 감지하고 인지할 수 있는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모셔닝. 어떠한 감지를 했다. 그 말의 뜻은 어떠한 데이터를 습득을 했다는 건데,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제어 기술, 모션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케줄링. 현장에 10대가 되든 100대가 되든 150대가 되든 무수히 많은 그 로봇들을 적절하게 배차할 수 있는 배차 시스템이 있는지, 아니면 그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비게이션부터 보겠습니다. 기존의 내비게이션 방식이라고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바닥에 마그네틱 선을 깔고 공사를 해서 마그네틱 선을 쫓아다니는 마그네틱 주행 방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바닥 QR 방식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QR코드를 부착을 하고 해당 QR코드마다 자기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식별하는 바닥 QR 방식, 그리고 비전 QR 방식이라고 해서 HV 선상에 비전 카메라를 달고 벽면 또는 천장에 QR코드를 부착한 뒤에 각각 QR코드마다 X, Y, Z 좌표값이 있습니다. 해당 좌표들을 총 3개점, 항공에서 사용하는 삼각법을 활용을 해서 자기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 그리고 현대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2D 레이저 방식이 있습니다. 2D 레이저 방식 같은 경우에는 HV 선상에 2D 레이저를 설치를 하고 주변 벽면이라든지 별도 기구물을 설치를 한 뒤에 거기에 반사판을 설치를 하고 레이저를 쏘고 돌아오는 신호를 받고 자기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비전나비 로보틱스는 이러한 기술들을 이미 거쳐온 상태가 되어 있고요.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3D 슬램이라는 신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3D 슬램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 셋업할 당시에 주행을 하면서 맵을 그리는, 지도를 그리는 매핑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기존에 있는 맵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얻는 데이터를 실시간 대조를 하면서 현재 내가 어디에 있구나를 판단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3D 슬램 기술이 기존 방식 대비해가지고 어떠한 부분에서 우월하냐라는 거를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첫 번째, 마그네틱 선을 깔아야 되는 포설 공사가 필요가 없다. 두 번째, QR코드 부착 작업이 필요가 없다. 세 번째, 반사판 설치 작업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의 뜻은 현장 셋업 기간이 줄어든다는 뜻도 되어 있고요. 그 말의 뜻은 현장 셋업 비용도 절감이 된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미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QR 교체, 부착이라는 그런 메인터넌스적인 유지 보수 관점이 사라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장 특성상 레이아웃이 항상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설비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레이아웃을 바뀌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QR코드 부착 위치를 새로 선정을 하고 반사판 설치 위치를 새로 선정을 하기보다 차라리 레이아웃을 바꿨다, 다시 한번 맵을 그려주는 매핑 작업을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일정 수정 작업만 해주면은 바로 운영이 가능한 3D 슬램이 가장 강력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퍼셉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화물을 얼마나 잘 인지하는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인지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실제 저희 무인지게차 로봇 정면에 달려있는 3D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저희는 내 앞에 있는 화물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각각의 팔레트가 다단히 적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팔레트를 인지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해당 팔레트의 포크 너비, 진입부의 너비와 높이까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현장에서 단 한 개의 팔레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팔레트를 사용을 하더라도 대응이 된다는 뜻도 되겠고요. 자동차 부품 회사라든지 자동차 회사 같은 데 많이 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철제 팔레트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철제 팔레트 같은 경우는 보시는 화면처럼 그 특성상 종바리가 있겠습니다. 이런 종바리를 다단적재하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유인지게차 기사님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로봇들은 비전 카메라를 달고 각각의 종바리를 정확하게 인식을 한 뒤에 각각의 종바리가 정확하게 놓여졌다라고 판단을 할 때에만 멀티 레이어 스태킹, 다단적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현장의 안전성을 더 도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션 컨트롤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떠한 모션 제어가 가능한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특성상 항상 화물이 정위치에 있을 수만은 없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 테이프가 정위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화물이 완전히 좌하단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태이고 우측은 각도가 틀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하면은 이제 이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별도 스테이션을 설치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데크 또는 선반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저희 비전나비 로보틱스의 솔루션은 해당 제품이 어느 정도 틀어져 있는지 실시간으로 화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센터링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센터링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혹자는 물어보세요. 주변에 있는 화물과 충돌을 하면 어떡하냐?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전나비 로보틱스 코리아의 솔루션은 비전나비 로보틱스의 로봇은 항상 360도를 실시간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변에 있는 화물이라든지 기부물과 충돌이 예견이 될 때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에러를 띄어서 작업자의 개입을 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스치듯이 주행을 하면서 센터링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카운터 밸런스 타입의 무인지게차라든지 리치 타입의 무인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운영하는 것처럼 마스트 인아웃, 사이드 시프트, 포크 너비 조절, 틸팅까지도 자유자재로 구사가 가능하겠고요. 또 요구하시는 고객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사이드 클램프 방식으로 어태치먼트를 개조를 해서도 사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제표입니다. 스케줄링입니다. HV 업체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한 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로봇이 수십 대가 들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발생한 작업을 저 멀리에 있는 로봇이 핸들링을 해야 된다. 이거는 해당 업체의 스케줄링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 비전나비 로보틱스는 비전나비 로보틱스의 솔루션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되면은 RCS, 로봇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같이 도입이 됩니다. 해당 시스템은 한 번에 150대 이상까지도 전체 통제 관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며 해당 소프트웨어는 외주를 통해서 개발을 한 게 아니라 당사 R&D 인력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실제 운영되는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픽 UI가 운영이 되고 있겠고요. 현장 관리자는 단순하게 타블렛 PC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현장을 전체 통제 관제를 하실 수도 있고 사무실에서는 간단하게 데스크탑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현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고 한눈에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품 소개와 솔루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창고 같은 경우에는 WMS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이 됐을 거고, 제조 현장에서는 MES 많이 쓰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없더라도 스피드도어라든지 로봇암, 파레타이저, 랩핑기, 그 외 엘리베이터 등의 자동화 설비들도 많이 운영을 하실 텐데, 저희 로봇 컨트롤 시스템 RCS 소프트웨어는 해당 자동화 설비들 그리고 상위 시스템들과 충분히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지원을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당사 제품군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제품군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입니다. 파레트 잭 타입으로서 이제 사람이 운영하는 자키 타입의 무인 지게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제품은 평소에는 자동으로 운전을 하다가 유사시에는 사람이 발판을 내리고 입식 탑승도 가능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스테커, 자키 타입인데 마스트가 달려 있어서 그 인상 높이가 더 높아진 타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모델은 슬림 타입,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의 제조 현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리치 타입입니다. 한국처럼 좁은 부지 그리고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렉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렉 적재에
대응을 하기 위한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도 탑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최종 11.4m까지도 인상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중량의 무게를 핸들링하는 카운터밸런스 타입의 무인지게차는 총 2가지 모델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바퀴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외 환경, 바닥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 특화가 되어 있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탑승 가능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타입으로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용 카운터밸런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정은 이루어져야 된다. 대신에 고중량이라서 이거를 사람 유인지게차로 해야 된다는 현장에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는 모델인데, 실내 조건에 맞게 바퀴 사이즈를 최소화시키고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시트를 없애면서 그 사이즈를 최대한 컴팩트하게 만들어낸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인 트랙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공항에서 많이 보실 텐데요. 이제 이 제품들 뒤에 트레일러들을 이제 견인을 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실내용과 실외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사람이 탑승 가능한 하이브리드 타입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RCS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전체 통제 관제 가능하게 많은 대시보드와 데이터를 한눈에 바라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은 좋다 이거다. 유인지게차를 대체할 수 있는 무인지게차 로봇이다. 그럼 안전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퀘스천이 드실 텐데,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 무인지게차 로봇은 항상 360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진을 하든 후진을 하든 좌회전, 우회전을 하든 항상 360도를 바라보고 있고, 안전 감지거리는 로봇 자체적으로 총 3단계의 안전 감지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지거리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1차 감속, 2단계 감지거리에 도달을 하면은 2차 감속, 3단계 때는 일시 정지 등을 통해서 현장의 안전을 더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긴급 정지장치 EMS도 설치가 되어 있어 사람에 의해서 바로 버튼식으로 일시정지를 할 수가 있고, 또 요즘 스몬비라고 하죠. 워낙에 현장에서 핸드폰을 보고 땅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스몬비라고, 좀비와 스마트폰을 이제 결합해서 스몬비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블루빔 라이트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가까이 왔을 때 내가 무인지게차 앞에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블루빔 라이트, 그리고 안전 범퍼는 전기식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의 충돌에도 바로 일시정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와 진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경보를 드릴 수도 있겠고, 또 좌회전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방향지 설정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이 로봇은 지금 좌회전을 할 거구나, 우회전을 할 거구나, 이런 식으로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화물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포크팁 충돌 방지 센서도 있겠습니다. VNA 이제 3방향 지게차에 대한 솔루션을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해당 부분은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 상에서도 이제 찾아보시기는 어려울 텐데, 워낙에 이제 커스터마이징이라든지 좀 공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이제 특수 제작식으로 저희가 이제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소량의 3방향 지게차가 아니라 좀 대량으로 들어갈 때 그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쪽에 한번 문의를 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명쾌하게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현장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로봇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조차도 조금 부족하다, 우리 현장은 너무나 복잡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UWB라는 이제 안전 보조 솔루션을 옵션 사항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람의 손목 스트랩 또는 헬멧, 안전 조끼 등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무인지게차 로봇과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솔루션은 0.5m부터 32m까지 자유자재로 고객사 니즈에 맞게 거리 조정이 가능하겠고요. 실제 이 현장에서 테스트를 저희가 하는 걸 보면은 해당 인력은 조끼를 입고 있는 상태이고, 순수하게 UWB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동작 제어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현장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현장에 무인지게차 로봇 솔루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 방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라운드와 그라운드, 평치 운반, 평치 1단 운반 이런 식으로도 운행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단적재, 렉이 없는 현장에서는 다단적재를 통해서 이제 물류 보관량을 늘리시는 것도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렉이 있는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렉적재도 운영을 하고 계시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간 이동, 좀 넓은 현장에서 이제 동간 이동을 해야 될 때 여러 개의 화물을 한꺼번에 실어 나를 때 유려 좀 효과가 있는 견인 트랙터 작업, 그리고 무인 상하차 작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평치 운반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인쇄 현장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인쇄 현장이 되겠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국 쪽에서도 이런 인쇄 현장에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특화가 되어 있는 저희를 이제 효과가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공정 설비에 투입이 되는 공정 자재, 원자재까지 투입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제품 또는 완제품이 나왔을 때에도 이렇게 랩핑이 끝난 제품에 대해서도 바로 평치 보관 장소로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 또는 렉적재 장소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현장에서는 저희 솔루션을 도입하고 나서 최소 지게차 인력 10명 이상이 감소된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 구축함과 동시에 이제 현장에서 유인지게차가 사라지기 때문에 현장의 안전성과 그리고 청결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저희 비전나비 로보틱스의 슬림타임 무인지게차로서 공정, 제조 현장에서 그리고 비좁은 현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 내 레퍼런스 중에서도 해당 제품을 도입해서 현재 셋업 중에 있는 현장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들 보시면서 아마 QR코드가 벽면에 이제 부착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비전 QR 방식을 채택을 했었기 때문에 QR코드가 있는 것이고, 현재는 완전히 3D 슬램 방식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별도 QR코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설치가 필요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충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 충전 방식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먹듯이 로봇은 자기가 쉬는 시간마다 그리고 작업이 없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와서 충전을 하고 있겠습니다. 충전 비율은 약 1시간 충전하면 3시간 정도 운영한다. 완충 비율은 80%로 저희가 보고 있겠고요. 한 3시간 정도 충전을 하면 8시간, 9시간 운영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 환경의 특성상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들 타임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제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전이 돼서 운영을 못한다, 이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제가 채팅방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궁금하신 거라든지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통하면서 방송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그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VNSL 14 슬림 타입의 무인지게차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프 어댑티브, 화물이 틀어져 있어도 그거를 쫓아서 갈 수 있는 능력도 보유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1단, 2단 렉까지는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렉은 어렵지만 낮은 렉 그리고 가벼운 중량의 화물을 핸들링할 때 특화가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중량 1.4톤까지도 핸들링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입니다. 파레트 자키 타입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해당 로봇은 유사시에 이제 사람이 발판을 내리고 작은 이제 EPT 타입, 이제 수동 자키로서도 활용이 가능한 모델이 되어 있고요. 해당 현장에서도 저희 무인지게차 솔루션이 도입이 되고 지게차 인력 10명 이상이 감소가 된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스피드 도어와도 이런 식으로 연동을 해서 사용도 가능하신데 이런 식으로도 운영을 하시면 공장 내에서 자동화를 좀 더 맛을 잘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해당 제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외관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발판 보이시죠? 발판 내리고 사람이 20씩 탑승 가능하겠습니다. 작업 공간의 몇 % 이상 되면 알려주는 기능은 있나요? 네. 그 말의 뜻은 곧 작업 공간에 지금 화물이 지금 어느 정도 적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00개의 로케이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디에는 이제 화물이 있고 어디에는 없는지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라면 모든 것들이 다 한눈에 이제 바라보실 수 있도록 저희 RCS 소프트웨어가 그런 그래픽 UI를 제공을 드리고 있겠고요. 뭐 저런 데이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쪽에서도 이제 뭐 그런 데이터, 고객사가 요구하시는 데이터가 나오실 수 있도록 최대한의 UI 커스터마이징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시나리오는 이제 스태킹, 이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다단적재, 별도 렉 현장이 아니라 이제 평치 1단, 2단, 3단, 4단 적재를 할 때 하는 이제 다단적재 솔루션이 되어 있고요. 해당 현장들은 이제 먼저 팔레트 현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빈 팔레트 보관 장소에서 빈 팔레트 투입 장소로 로봇이 직접적으로 빈 팔레트를 투입을 해주고 완제품 배출 장소에서는 완제품 보관 장소로 이동시켜주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제 팔레트는 이제 철제 팔레트 투입 장소로 저희가 넣어드리고 있겠고요. 한국에서 굉장히 좀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해당 영상들 보시고 레퍼런스 보시고 한번 우리 현장에도 이런 방식 한번 검토를 해볼까 라고 고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솔루션이 도입이 되고 나서부터 현장 인력 4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이런 랩핑기도 있고 컨베이어 벨트도 있고 정말 많은 자동화 설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중량의 무게를 핸들링하는 제품은 저희 비전나비 로보틱스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로써 해당 현장은 좀 더 사람이 돌아다니기에 안전한 현장이 됐고 그리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관점에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었겠습니다. 무인지게차 관련 국내 표준이 있나요? 아직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표준이 없습니다. 뭐 잘 아시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 KCS 자율안전 인증도 있지만 해당 부분은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CE 인증 기준으로서 이제 유로피안에 대한 그 국제 표준, 유럽 표준이 있겠습니다. 저희 비전나비 로보틱스의 솔루션 제품은 전 기종 다 CE 인증을 완료한 제품이기 때문에 CE 인증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현장에 도입된 모델은 실내용 카운터밸런스 타입의 무인지게차가 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한국에서도 많은 고객사들께 저희가 지금 제안을 했고 실제로도 해당 모델로 지금 도입이 예정이 되어 있겠습니다. 실내 특성상 공간 활용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즈를 최대한 컴팩트하게 유지를 하면서도 고중량의 무게를 핸들링할 수 있다라는 게 그 강점이 되겠고 마스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옵션을 통해서 최종 4.5m까지도 도달이 가능하겠습니다. 기본 사양으로 구매를 하실 때에는 3m까지 도달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평치 적재가 사실 렉 적재보다 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더 고난도의 이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렉 적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일정한 렉의 로케이션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치 1단, 2단, 3단 적재 같은 경우에는 항상 화물의 높이가 일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일정할 수 없는 높이까지도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해줘야지 진정한 평치 다단적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로봇은 3D 레이더가 정면에 달려 있어서 해당 화물의 높이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화물이 예를 들어서 원래 계획되어 있는 화물의 높이는 1200인데 실제 화물의 높이가 1100이다라고 했을 때 그조차도 저희가 감지를 하고 그 위에 이런 식으로 다단적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좁고 긴 형태의 실내 공간에서도 3D 슬램 방식이 잘 작동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직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그 슬림 타입의 무인지게차가 지금 한국에 도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셋업 중인데 그 현장도 굉장히 좁은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통로를 지나쳐야 되는데 그때도 저희 3D 슬램이 작용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이게 레이저다 보니까 실제 매핑 작업을 할 때 뭔가 조금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을 때에는 반사 테이프 정도를 이렇게 특정 구간에 붙여서 특정 구간에 대해서만 좀 보완을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적재렉 다단 적재 시 렉의 적재 상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바코드나 QR 리딩 후 바코드와 적재 위치의 정보가 관리 가능한가요? 네. 자, 다단 적재 시에 일단 그거는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바운드 존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화물차가 와서 도크장에서 이제 화물을 저희가 내리든 저희가 내리면은 알 수 있는데 사람이 내렸습니다. 사람이 팔레트를 내리고 인바운드 존, 검수존이라고도 하고 입포존이라고도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해당 이제 버퍼 공간에 화물을 놓고 이거를 로봇이 핸들링해라 라고 하면은 사실 로봇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A라는 구역에 어떤 로케이션에 화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딘가에서 입력이 돼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입력되는 수단은 정말 많습니다. 상위 시스템, ERP를 통해서 WMS를 통해서 해당 로케이션에 어떠한 제품이 있다를 알려주면은 그 해당 데이터가 저희 RCS 로봇 컨트롤 시스템으로 넘어오면서 그때부터는 이 화물을 로봇이 움직이기 때문에 로봇이 A서부터 B로 움직였다. 이거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다 움직였으면 B라는 공간에 적재를 했다. 그러면은 B에서 B에 옮겼다. 예를 들어서 자 커피를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에 옮겼다. 라고 하면 저희가 다시 역보고를 합니다. 커피라는 제품은 B에 있음. 그러면은 그게 다시 한번 WMS를 통해서 ERP, 사무실에 계신 분들한테는 실제 그 화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평치 다단 적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프트웨어상, RCS상에 2단 적재를 해야 되는 공간이다라고 할 때 1단 적재되어 있는 거, 2단 적재되어 있는 부분을 각각의 로케이션을 입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고요. 렉 적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냥 렉마다의 각각의 로케이션이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현장에 대한 실제 운영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구간에 있는 제품을 지금 중국의 식품 제조 현장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서 평치 다층 적재, 다단 적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평치 다단 적재를 하면서 1단만 보관했을 때보다는 2배의 보관량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랑 소통을 계속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제 설명 들으시는 것도 이제 좋으시겠지만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유튜브가 처음이에요. 유튜브가 처음인데 다소 이렇게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아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서로가 충돌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저희 RCS 소프트웨어가 각각의 로봇의 동선에 대해서 추적하고 관리하고 적절하게 지시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계속 RCS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AGV 업체에서는 ACS라고 합니다. AGV 컨트롤 시스템. 저희는 이제 로봇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파레트 투입이 필요한 설비에 공파레트 투입까지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배터리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의 그런 화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QR코드 인식, 바코드 리딩 물어보셨는데 아주 좋은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화물에 각각의 이제 바코드 또는 QR코드가 이런 식으로 작업자에 의해서 끼워져 있거나 또는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은 저희 무인지게차에 별도 이런 특정 솔루션을 요구를 하시면은 BCR이라든지 QR 리더기를 이제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읽고 나서 상위로 보고를 한 후에 상위에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지시를 내리는 형식으로 현장을 운영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별도 사람이 PDA로 뭔가 찍어주거나 바코드 리더기로 찍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EBS에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냉동 창고에서도 다층 적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다품종을 다층 제시, 중간 제품에 대한 출고를 위한 최적화 솔루션이 있는지요? 냉동 창고도 굉장히 제가 지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 현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제 로봇 특성상 냉동 창고에 대한 제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냉동 창고에 대해서 저희도 제안을 많이 드리는데, 제한 사항이라기보다 좀 특수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냉장 창고는 그 특성상 이제 수증이 발생하는 현장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그리고 눈처럼 이렇게 쌓여있는 현장도 분명히 있고 굉장히 미끄러운 현장인데, 너무나 그렇게 악조건이 아니면 일단은 무인지게차 운영도 가능하겠고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냉동 창고에서 운영을 하다가 상온에 나왔다, 이러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로봇은 센서 그리고 기계적인 뭔가 전자적인 제품으로 이제 구동을 하는 게 로봇입니다. 온도 차이가 날 경우에 센서라든지 이런 데에 분명히 서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서리는 로봇 운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때문에 이런 냉동 창고를 요청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최대한 그 현장에서 안 나오는 솔루션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굉장히 좋은 이제 질문이신데요. 이렇게 1, 2, 3단 적재가 되어 있다. 근데 2단에 있는 적재를 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물론 상위에서 2단에 있는 제품을 꺼내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예정이 되어 있는 현장은 그 2단 적재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들어서 다른 구역에 갖다 놓고 거기에서 1단을 또 나누고 2단에 있는 거를 떠서 가져가는 방식, 그리고 분리된 제품은 다시 해당 원래 있던 공간에 다시 2단 적재를 해놓는 방식, 이런 식으로 운행도 가능은 한데 굉장히 검토도 까다롭고 그만큼 이제 그런 2단을 빼내기 위한 그 2단과 3단을 분리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실제 현장을 검토를 하면서 그런 이제 니즈를 무조건적으로 이뤄내라라고 하는 현장을 아직 한국에서는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대신에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기존 현장의 모든 물류 시나리오를 아무런 이제 변경 없이 단순하게 로봇을 통해서 이제 자동화를 구축하시고 싶겠지만, 어느 정도 기존 현장에서 자동화 현장으로 이제 바뀔 거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물류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해당 현장의 컨셉이 약간의 변형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시고 현장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실제 현장은 사람의 유도리로서 운영되고 있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 로봇은 아무리 AI 기술, 딥러닝 기술, 자율주행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했다라고 해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도리까지는 아직 갈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고요. 때문에 이런 로봇들이 가장 좋은 효율을 내기 위해서 해당 현장에 어느 정도 변형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트아이 솔루션을 통한 현장 보안을 강화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 브라이트아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물론 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들으셨던 분들께서는 브라이트아이라고 이렇게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영상 끝나고 브라이트아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어떤 시스템이길래 왜 현장의 보안이 더 이렇게 강화가 됐다고 하는지 왜 현장의 안전성이 더 강화가 됐다고 하는지 알 수가 있게 하겠습니다. 브라이트아이 시스템입니다. 브라이트아이 시스템은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해당 카메라에서 오는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기능들을 구현을 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화물은 화물대로 또 화물이 이상하게 놓여져 있거나 그리고 원래 계획되어 있는 화물이 아닐 때에 인식도 가능하고 그리고 유인지게차 또는 무인지게차를 각각 인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로케이션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도 각각의 로케이션까지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브라이트아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장에 실내의 경우 이제 보안을 강화를 하거나 안전성을 도모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화물들에 사람이 접근을 하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너무나 복잡한 환경이기 때문에 사람이 못 보고 뭔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이다 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사람과 지게차를 인식을 하면서 경고를 띄울 수도 있고 관제 사무실에서는 이제 그 해당 현장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CCTV식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런 브라이트아이 시스템을 상하차 시스템 제가 설명드릴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라든지 자동차 현장에서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케이지, 철제 팔레트 핸들링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케이지라고도 하고 철제 팔레트라고도 하고 프레임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솔루션 도입을 하고 나서 현장 인력이 4명 정도가 감소가 됐고 실제 현장에서 사람이 사용하는 PDA 솔루션과 인터페이스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수존에서 작업자가 PDA를 활용을 해가지고 해당 로케이션에 어떤 화물이 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검수가 완료가 됐다라는 것을 PDA를 통해서 시스템상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화물 운반을 지시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저희 RCS 로봇 컨트롤 시스템에서 그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고 나서 가장 가깝고 가장 적합한 로봇을 배차를 해서 해당 로봇이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지게차 로봇은 2단 적재되어 있는 철제 케이지를 운반을 하고 총 6단의 철제 케이지를 다단 적재를 하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해당 현장에서 RCS 시스템은 고객사의 WMS와 인터페이스를 하고 적절하게 현장에서 정보 공유,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또 다단 적재되어 있는 케이지를 다시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출고 존까지 이동하는 작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현장에 대한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민영님께서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비전 카메라를 활용하여 제품의 팔레트 형상을 인식 후 포크 조절하여 포킹 작업이 가능한지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제 무인지게차 로봇 자체에 달려있는 3D 레이저 센서가 계속적으로 이제 화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팔레트의 형상을 인식을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팔레트 포크 진입부에 포크 너비까지, 높이와 너비까지도 인식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인지게차 로봇은 그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포크 조절, 그리고 사이드 시프트, 그리고 화물이 틀어져 있을 때 오토 센터링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전 카메라를 활용해서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레이저를 활용을 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제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비전 카메라를 저희가 별도 옵션으로 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철제 케이지의 종바리를 인식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지를 할 때에는 그런 비전 카메라가 로봇에 필수적으로 부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철제 팔레트를 운영하고 있는 현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PDA 시스템과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고 고객사의 WMS 시스템과도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입구 버퍼 구역에서 마찬가지로 작업자에 의한 PDA에서 이제 지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무인지게차 작업 영역은 입구 버퍼에서부터 원자재 보관 구역까지, 그리고 원자재 보관 구역에서 생산 라인 투입까지, 생산 라인에서 완제품이 나오면은 완제품을 다시 보관 구역까지 이송하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아예 현장에 사람이 필요가 없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RCS 중앙통제 시스템과 WMS, WCS, MES 상위 시스템과 연동을 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아주 적합한 솔루션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말이 좀 꼬였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예 그 구간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산 현장에서 그런 인적 사고에 좀 더 인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국에서 가장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 이제 렉 적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비전나비 로보틱스는 현재 전동 렉, 그리고 수동 렉, 아니면은 팔레트 셔틀 렉, 자동 창고 렉, 이런 것들을 자동 창고 이런 것들과 충분히 연동하는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고 실제로 검토, 제안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렉 적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소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이제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당 현장에서는 이제 7m 정도 되는 렉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했고 고객사의 WCSI 인터페이스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봇 한 대당 약 시간당 12팔레트의 물동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팔레트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현장은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바운드 존에서 이제 입고가 된 제품을 렉으로, 그리고 렉에서 별도 지시가 있을 때 아웃바운드 존으로 저희가 이송해드리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당사 솔루션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현장의 렉 적재까지도 이렇게 자동화를 이뤄내고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WCS와 이제 연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해당 WCS는 현장 내에 있는 정말 다양한 설비들과 연동이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스피드도어, 랩핑기, 로봇 암들과도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는 WCS인데 해당 시스템에 저희 RCS를 인터페이스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봇이 쭉 렉에서 이제 출고 지시를 받고 렉에서부터 화물을 꺼내가지고 쭉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고 별도 장소에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겠고요. 네, 지금 88명, 8분 지금 방송 듣고 계십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스피드도어와 연동해서 사용도 가능하시겠습니다. 해당 현장에는 비전나비 로보틱스 코리아의 리치 타입의 무인지게차 VNR14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해당 모델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탑승, 운행도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1.4m까지 저희가 올라갈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 1.4톤, 1.6톤, 2톤, 그리고 3톤까지도 제품 라인업이 구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다음 현장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m의 렉에 대해서 이제 대응이 필요했던 현장입니다. 고객사의 WMS와 인터페이스가 필요했고 1일 기준 275바레트의 물동량을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로봇이 그런 물동량들을 전부 쳐내야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해당 현장에서는 저희 무인지게차가 제품 입고 프로세스, 그리고 원자재 검사 프로세스, 그리고 검사 완료된 제품을 재보관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제품 출고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런 물류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인지게차를 도입을 하고 해당 현장에 AMR까지 함께 도입을 하고 렉을 설치를 하면은 현장의 안전성 그리고 보관량 증대 그리고 미래적인 관점에서는 치솟는 인건비에 대한 대응 그리고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고용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품들이 중간중간 픽업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고 제품 사이즈들이 다 다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무인 로봇을 통해서 현장 자동화를 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다음 현장 보겠습니다. 해당 현장에서는 이제 고객사가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 하셨습니다. 무인지게차 로봇이 화물을 운반할 때 화물에 대한 아무런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m 렉에 대한 대응도 필요로 했고 WMS와도 인터페이스가 필요했습니다. 해당 현장에서 저희 무인지게차 로봇은 파레트 인바운드 프로세스 그리고 파레트 아웃바운드 프로세스 그리고 트랜스퍼 오브 구드스 to other storage location 다른 공간으로 이제 제품을 운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솔루션이 이제 도입이 되었었던 현장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현장 내에 자동화를 이루고 계신 레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저희 비전나비 로보틱스는 이런 AMR, 저상형 AGV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 내 레퍼런스도 지금 저희 무인지게차 로봇과 그리고 저희 저상형 AGV가 함께 도입이 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지금 셋업이 되고 있는 현장도 있겠습니다. 경남의 자동차 부품 회사가 되겠고요. 곧 이제 셋업이 완료될 텐데 아주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회전 반경이 굉장히 비좁은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이 되는 현장이고 다음날 있을 현장에 대해서 다음날 있을 출하 제품에 대해서 미리 이제 화물을 꺼내놔야 되는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현장에서 제품을 미리 야간에 꺼내놓는 작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현장에서는 저희 브라이트 아이 시스템도 같이 도입이 됐고, 야간에 불을 꺼놓은 현장에서 나이트 모드를 활용을 해서 전력을 세이브를 한 뒤에 작업까지도 운영이 되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잠시 후에 불이 꺼진 현장에서 저희 나이트 뷰, 나이트 모드 솔루션을 통해 야간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까지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이 꺼진 현장에서 아무런 이상 없이 운행을 하고 있는 아주 똑똑하고 성실한 무인지게차 로봇이 되겠습니다. 요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세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숨을 허덕이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불을 꺼놓은 현장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전력적으로 미비하나 세이브를 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팔레트가 없는 제품들도 운영이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팔레트, 절제 팔레트,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캐리어 종류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운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무인지게차 로봇은 이제 어태치먼트라고 하죠. 포크 부분은 이제 고객사 니즈에 맞게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사이드 클램프 방식으로 가야 되는 때는 이제 사이드 클램프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또는 제조 현장에서 제품 자체에 대한 핸들링을 해야 할 때는 그거에 맞게 어태치먼트를 커스터마이징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현장에서는 당사 제품군인 이제 스태커 VNL16이 도입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키 타입인데 이제 마스트가 달려 있어서 좀 더 인상 높이가 높아진 타입이 되어 있고, 대신에 리치 타입보다는 이제 들 수 있는 이제 하중이 중량이 이제 낮기 때문에 그 현장 특성에 따라서 해당 모델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여러 현장에서 진짜 쓰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포장재를 이렇게 팔레트 위에 다단적재를 해놓은 현장에서 쓰고 계시고, 정말 많은 현장에서 쓰고 계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품이 이제 팔레타이저가 이제 팔레타이징을 해주고, 그 팔레트가 컨베이어를 타고 오게 되면은 저희 로봇이 바로 랩핑기로 이동을 하고, 랩핑을 끝내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신호를 받아서 랩핑이 완료된 제품을 다시 한번 이송을 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셔틀렉, 한국에서도 요 근래 이제 셔틀렉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셔틀렉과 함께 운영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셔틀이 있으면은 셔틀과 함께 인터페이스해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해서 적절하게 물류 이송, 그리고 일반 렉이 아니라 이런 셔틀렉을 활용하면은 비어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ASRS, 이제 자동 창고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 근래 이제 또 연락이 오시는 업체들은 이제 전동렉 관련해가지고도 많이 문의를 주세요. 전동렉도 지금 이제 좀 긴밀하게 전동렉 업체와 저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솔루션도 충분히 제한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입니다. 이제 비전나비 로보틱스가 그 어떤 업체보다 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트럭 상하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트럭 상하차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물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비전나비 로보틱스는 그 어떤 업체들보다 이 트럭 상하차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실제 어떤 식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차를 설명드리기 전에 아까 전에 잠깐 맛봤던 브라이트아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브라이트아이 시스템이 현장 도크장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차량을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가 뭐 그 도크장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뭐 6개소가 설치가 될 때도 있고 8개소가 설치가 되어야 될 때도 있고,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카메라가 설치가 되면은 그 카메라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이제 습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별도의 브라이트아이 시스템 컴퓨터가 필요한데, 그 컴퓨터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저희 RCS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는 해당 컴퓨터와 또 다른 분석을 이뤄내고 그거를 다시 한번 상하차 솔루션에 도입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얻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완전히 3D 스캔이 되어 있는 형상이 됩니다. 컨테이너 트럭 내부 같은 경우에는 무인지게차 자체적으로 달려있는 3D 레이더가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내부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형상이 되어 있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차량 위에 있는 화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케이지, 철제 팔레트가 올라와 있는데 철제 팔레트가 지금 진입부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명확하게 식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무인 상하차가 가능하다라고 답변드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인 상하차는 이제 플랫베드 트럭이라든지 컨테이너 트럭, 윙바디 트럭에 대해서 모두 다 상하차가 가능하겠습니다. 뭐 도크장은 사실 이 주차 공간 내에만 있으면은 이 가운데에서 이제 트럭이 어느 위치로 뭐 틀어져 있던지 아니면 어디에 쏠려 있던지 상관없이 방금 보셨던 그 브라이트아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다 무인 상하차 작업이 가능하겠습니다. 무인지게차와 유인지게차가 물리적 분리, 펜스 또는 라인 마킹 없이 운영되고 있는 현장이 있을까요? 예, 대부분의 현장이 그런 이제 라인 마킹 없이 되는 현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에 이제 펜스는 뭐 그 해당 업체의 이제 안전팀 이쪽에 이제 성향이 강하게 좀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자체적인 이제 안전 솔루션만 있으면은 사실 펜스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라인 마킹 같은 부분은 이제 사실 저희가 보기 위한 라인 마킹은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이제 사람과 함께하는 현장에서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구간에는 놔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 라인 마킹은 하고 있는데, 뭐 그 또한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예 없어도 저희는 가능합니다. 2대 이상의 로봇을 사용한다면 다단 적재된 제품 중에서 중간 제품을 출고할 때 추가 공간 없이 2대의 로봇을 사용해서 한 대가 출고 제품 위에 제품을 들어 올리고 다른 한 대가 출고 제품을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충분히 해당 니즈에 대해서 극복이 가능한데, 대신에 이렇게 되면은 약간 현장에 로봇 도입 대수가 많아지고 그 말의 뜻은 이제 투자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브라이트아이 시스템의 카메라는 지정되어 있는 사양의 카메라만 사용 가능한가요? 당사 비전나비 로보틱스에서 제공드리는 카메라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무인 상하차 작업을 진행하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고중량의 무게를 핸들링하는 카운터밸런스 타입의 무인 지게차 로봇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실 현장은 컨테이너 트럭 내부에 진입해서 상차를 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트럭 내부에 진입하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유인지게차를 운전하시는 지게차 기사님분들께서도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작업입니다. 트럭 내부에 지금 현재 이 내부의 공간만 보더라도 굉장히 시대의 흔적, 아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이제 이 컨테이너 트럭에 상차한다는 것은 곧 수출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 특성상 이렇게 단순하게 컨테이너 트럭 내부에 진입해서 화물을 놓는다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사이드 시프트를 통해서 가운데 화물과 화물 사이 에어백 공간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디테일하게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중점으로 봐주시면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드 시프트를 진행을 합니다. 해당 현장에서는 총 2시프트로 운행이 되고 있고 각 시프트당 3명이서 지금 해당 현장을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사 솔루션이 도입이 되고 나서부터 총 6명의 인원이 감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진짜 중국의 담배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차와 하차를 하고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카운터밸런스, 실내용 카운터밸런스 타입의 무인지게차가 하차를 진행을 하면은 실내에 있던 슬림 타입의 무인지게차 로봇이 실내 평치적재를 진행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화물 기사님께서 이제 차를 도크장에 대고 이제 문을 연 뒤에 별도의 뭐 조작 버튼이라든지 명령만 한번 내려주면은 알아서 하차를 시켜준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플랫베드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윙바디 트럭도 간혹 이제 뒤에서 이제 진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컨베이어를 통해서 온 제품을 바로 플랫베드 트럭 위에 탑승을 한 후에 이제 상차 작업을 진행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해당 현장도 마찬가지로 각 시프트당 3명씩 총 6명의 인원 감축된 효과를 보셨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뭐 정말 큰 사이즈의 트럭이 아니라 그냥 일반 용달차라든지 이런 트럭들에 대해서도 이제 상하차가 가능할까라는 또 궁금증이 나오실 텐데요. 뭐 완전히 뭐 1.5톤 트럭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작은 사이즈의 트럭 위에 지금 상차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해당 현장에서는 이제 실외용 카운터밸런스 타입이 아니라 실내용 카운터밸런스 타입의 이제 무인지게차 로봇이 상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닥 조건만 이제 좀 맞다라고 하면은 실내용 카운터밸런스 타입도 상하차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견인 트랙터 작업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무인지게차와 함께 협업하고 함께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넓은 현장에서 동간 이동에 특화가 되어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탑승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사람이 탑승 운전도 가능하시겠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화물을 한꺼번에 운반을 해야 될 때, 이 현장에서 완전히 그냥 내연기관 차량을 없애야 된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또 무인화를 시키고 싶다 할 때 이런 식으로 견인 트랙터 로봇을 도입을 하고 물류 이동을 진행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비전나비 로보틱스 코리아 이제 설명 간략하게 드리고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전나비 로보틱스는 2016년도에 설립이 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업체로서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 대응을 진행을 하고 있겠습니다. 16년도에 회사가 설립되고 나서 현재까지의 저희 발자취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대로 20년도 기점으로 당사 제품군 모두에 대해서 CE 인증을 완료를 한 상황이고 CE 인증을 받았다라는 것은 일본, 유럽, 미국에 대응을 하고 있다는 뜻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는 지금 한국지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 달에 대치동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커피 한 잔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여러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를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500명 이상의 임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력들 중에 70% 이상의 인력들이 순수 R&D 인력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겠고요. 해당 인력들은 AI 기술, 딥러닝 기술,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을 전담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전나비 로보틱스는 해당 인력들이 연구 개발한 기술을 토대로 고객사 니즈에 맞는 물류 솔루션, 무인지게차 로봇 솔루션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헤드쿼터는 홍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R&D 센터, 그리고 제조센터는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사 현황입니다. 비전나비 로보틱스 코리아가 현재 대치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겠으며 비전나비 로보틱스 재팬, 비전나비 로보틱스 유럽, 비전나비 로보틱스 US, 그리고 싱가포르까지 각 대륙별로 거점을 두고 해당 거점에서 설계, 소프트웨어, 현장 대응 인력, 그리고 영업 인력 모두 자체적으로 고용을 하고 운영하는 영업소 개념이 아닌 지사 개념으로서 글로벌 전 세계를 대응을 하고 있겠습니다. 중국 내 마켓쇼는 단연 1등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빅데이터 업체를 통해서 중국 내 무인지기차 업계 순위만 검색해 보셔도 비전나비 로보틱스가 단연 1위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쉽게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법인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무인지게차 업계 중에서는 글로벌 레퍼런스는 가장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글로벌 프로젝트 진행 현황은 약 500건 이상으로서 저희가 진행하지 못한 프로젝트, 저희가 진행하지 못한 산업군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비전나비 로보틱스가 준비한 2023 비전나비 로보틱스 코리아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사 소개까지 마쳤고요.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애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영상 속에서 트럭이나 적재래 곳곳에 QR코드 같은 인식 마크가 보이는데 해당 인식 마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제 영상 속에 있는 QR코드는 이제 과거에 저희 비전나비 로보틱스에서 이제 써왔던 내비게이션 방식의 내비게이션 방식입니다. 비전 QR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해당 방식은 현재는 저희가 쓰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장에 저런 QR코드는 이제 없어도 되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3D 슬램이라는 최신 기술을 도입을 하고 내비게이션, 자기 위치 결정 방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네.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현재는 이제 내비게이션 방식을, 자기 위치 결정 방식을 3D 슬램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반사판 설치, QR코드 부착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냉동창고에 적용한 실적이 있으신지요? 적용 가능한 제품 모델명을 알고 싶습니다. 네, 김현주님께서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냉동창고에 직접적으로 지금 적용한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한국지사에서도 냉동창고에 대한 니즈가 많아가지고 검토 그리고 제안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고객사께서 이제 승인하는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고객사께서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한국지사에서 이제 첫 번째 냉동창고 레퍼런스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냉장창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온도가 낮은 현장에 대한 레퍼런스는 있겠습니다.
무인지게차가 운행하다가 충전 시점이 필요시 자동 충전기에 충전하는 영상이 있나요? 충전 시점은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고 자동 충전기로 찾아가는지요? 기본적으로 저희 RCS 상의 이제 그래픽 UI를 보시면은 자, 이 하단, 우하단을 보시면은 이제 각 로봇마다 이제 배터리 잔량이 실시간으로 이제 파악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 배터리, 그리고 저희 RCS 소프트웨어 자체는 각각의 로봇들이 일정 비율로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알아서 자동으로 충전을 가게 하는 명령을 직접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작업이 없을 때, 로봇이 쉴 때마다 로봇은 알아서 충전을 계속적으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충전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영상들에 거의 있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다른 질문 좀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지속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1시간 정도 충전하면은 약 한 3시간 정도 운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완충 비율은 약 80%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3시간 정도 이제 충전을 하면은 8시간, 9시간 현장에서 사용을 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현장 특성상 온도가 낮다, 겨울이다, 뭐 그 외에 뭐 그런 부수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아이들 퍼센테이지를 감안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운영을 하다가 방전 때문에 운행을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은 없겠습니다. 비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장소로 팔레트를 보낼 수 있는지요? 비지정된 장소라고 하면은 이제 별도의 이제 로케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있는 화물을 가지고 와라라는 명령을 보낸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갑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 로봇은 스스로 눈으로 보고서 그 현장에 있는 걸 내가 어디로 갖다 줘야겠다라는 생각은 못합니다. 대신에 어떤 로케이션에 있다라는 것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알 수만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의 뜻은 사실상 비지정된 장소라고 할지언정 거기에 대한 로케이션은 분명히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RCS 로 컨트롤 시스템의 그래픽 UI상 이런 식으로 로케이션 관리는 되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충전 시 8시간 운행 후 반드시 완충을 해야 재운전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완충을 하고 나서 계속 운행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마다 알아서 충전을 하는 자동 충전 방식입니다. 완충을 하고 다 방전이 된 후, 소진이 된 후에 다시 충전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승호님께서 이제 물어보신 질문입니다. 야외에서 사용할 때에도 별도의 반사판 없이 슬램 방식으로 주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긴 시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절대로 그냥 단순하게 소비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대한 답변 드리고 이제 질문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야외에서 이제 3D 슬램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QR코드는 붙여 있지만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완전히 야외입니다. 이런 야외에서 QR코드, 반사판, 뭐 바닥 QR 아무런 요소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거는 나무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장도 3D 슬램, 테슬라의 자율주행 방식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D 슬램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완전히 다른 공간에 있는 공장에서 이제 화물을 들고 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물건을 이동하는 중에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물건을 들고 충전소로 이동을 하나요? 일단 우선순위는 작업을 먼저 마칩니다. 그 정도까지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일정 비율 20%든 30%든 어느 정도 일정 비율에 이제 가까워진 근사치에 있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께서 이제 설정하신 이제 배터리 충전 시점을 2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21%의 작업이 있어서 그 작업을 하러 가고 또 그 작업을 하는데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일단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마칩니다. 그 다음에 충전을 하러 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인지게 차당 배터리 충전소의 개수와 최적화된 위치가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드리고 제안을 드릴 때에는 무인지게차 로봇 대수와 2대1 비율로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 2대면 배터리 충전소 하나. 근데 정말 많이 로봇 대수가 많이 들어갈 수는 없고 또 효율도 굉장히 고효율로 나와야 되는 현장에서는 때로는 1대1 비율로도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할 때 레이아웃을 통해서 검토를 진행을 하는데 그런 레이아웃을 통해서 최적의 위치를 저희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제품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도 기업에서 이제 해당 이제 저희 레퍼런스에 직접 방문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운행하는 현장도 보셨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데모로 단순한 이제 물류만 이렇게 진행하는 현장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 그런 거는 사실 보러 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저희가 한국 내에서 셋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한 10몇 개가 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에 해당 현장을 이제 셋업을 완료를 하고 해당 현장의 담당자분께 이제 양해를 구하고서 그 현장을 이제 견학하는 방법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평치가 아닌 파레트 렉 장입 시 입고 영역에서 무인지게차가 화물 높이 검출 가능한 기능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희 포크와 포크 사이에 항상 레이저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레이저 센서가 화물 자체를 보기도 하고 그 화물을 이제 렉에 장입을 할 때 그 렉의 공간까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제 레이저 빔 하나 쏴가지고 센서 하나 달고 그냥 화물 유무만 감지하는 기능만 했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 3D 레이더 하나로 굉장히 많은 기능을 구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화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없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그 화물 렉에 이제 화물을 장입을 하고 있습니다. 렉 최대 높이가 12m 정도인 곳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 솔루션은 최종 11.4m까지 도달이 가능한 솔루션이 있겠습니다. 아직 12m까지는 없는데 한번 그런 현장이 있다면 정식 검토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대응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텐데 11.4m까지 저희가 대응 가능하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현장 렉에 대한 구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현장 레이아웃뿐만이 아니라 그 렉의 현재 렉의 이제 도면 그리고 렉의
화물이 적재가 되어 있을 때 화물과 렉 빈 간의 거리 이런 부분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검토를 원하시면은 별도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아주 성심성의껏 검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렇게 1시간 반 정도가 흘렀는데 아직도 그 63분이 지금 봐주시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질문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필요할 경우 로봇을 수동으로 조작하여 일반 지게차처럼 사용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신에 모든 라인업들을 다 그렇게 사용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저희 제품 라인업 중에서는 이제 렉적재에 특화가 되어 있는 리치 타입의 무인지게차, 그리고 고중량 무게를 핸들링하는 카운터밸런스 타입의 무인지게차 중에서도 실외용 제품만 우선적으로 탑승해서 착석해가지고 운행이 가능하시겠고요. 그 외에 뭐 이런 파레트 자키 타입은 사람이 발판을 내리고 입식으로 서서 탑승을 해가지고 EPT라고도 하죠. 전자동 자키로서 활용도 가능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리모컨을 통해서 조작도 가능한데 뭐 그걸로 모든 작업들을 실시간으로 사람이 따라다닐 수는 없겠지만 대신에 뭐 간단한 작업 정도는 이제 무인지게차 그리고 리모컨을 통해서 조작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제가 그 코리아 매트 2023 킨텍스에서 열린 전시회 때 직접적으로 제가 리모컨으로 한번 조작을 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걸로 이제 좀 저도 현장 엔지니어 분들의 손을 조금 이렇게 덜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류 현장 방문을 통해 솔루션을 의논하고 제안서를 받으려면 한국지사에 연락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비전나비 로보틱스는 전 세계에 각각의 거점을 두고 운영되는 글로벌 업체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전나비 로보틱스 코리아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승우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타사 HV 그리고 다른 이제 시스템들과 연동을 한 경험이 있는가? 예, 방금 전에 계속 보여드렸던 영상들 그리고 실제 저희가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단순하게 ERP, WMS, WCS, MES 그리고 ECS, Equipment Control System, 엘리베이터 그리고 뭐 랩핑기, 밴딩기, 로봇 암, 파레타이저, 뭐 컨베이어, 뭐 전동렉 이런 모든 설비들, 모든 상위 시스템들과 충분히 인터페이스 가능하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ACS를 자체적인 걸 쓰실 생각이라고 하시면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하드웨어만 따로 공급하는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대응이 어렵겠지만 저희 RCS 로봇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한에서는 모든 인터페이스를 최대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동 조작 시 해당 방향에 장애물이 감지된다면 그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겠죠. 이거 자동 조작일 때는 이제 저희가 인지를 하는데 수동 조작일 때는 사실 완전히 그 매뉴얼 자체를 오토에서 이제 매뉴얼로 바꿔버립니다. 스위치 자체를. 그러면 이제 실제 유인지게차 운전하듯이 운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사람이 운전한다는 거는 사람이 이제 그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지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드리는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주가 되는 게 무인지게차 로봇 솔루션이지 유사시에 사람이 탑승 가능하지만 그 유사시를 위해서 뭐 또 다른 솔루션을 제안하는 그런 이제 업체는 아니겠습니다. 솔루션은 아니겠습니다. 사람이 운전할 때는 사람이 그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방송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반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오늘 처음 이제 비전나비를 접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비디오로도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청이 가능하시겠고요. 뭐, 좀 궁금하신 게 있다, 근데 뭐, 연락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러신 분들은 뭐, 저희한테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영상 시청을 통해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전나비 로보틱스 코리아의 이제, 세미나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시, 15시 40분, 네,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드릴 거고요. 그때 별다른 Q&A 사항이 없으면은, 예,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요청에 의한 차량 사양에 대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한가요? 뭐, 어떠한 프로젝트인지,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뭐 그런 소요라든지 공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태치먼트, 포크 부분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메이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그 환절기 감기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뭐 호흡기 질환도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휴가철도 다 끝나가는데 가족들이랑 아주 즐거운 이제 너무 추워지기 전에 가을 이제 뭐 단풍도 보고 좀 마지막 겨울이 되기 전에 이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23년도 후반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 비전나비 로보틱스 코리아는 항상 이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문의를 주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그리고 주변에 좀 필요한 현장이 보이는데 해당 업체에서 무인지게차 솔루션에 대한 존재를 모른다라고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주변 분들께도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예,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방송 종료 2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짧은 2분이지만 계속 저는 2분 동안 여기 있을 테니까요.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청 중이신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저도 이제 유튜브를 처음 해보는 거라 가지고 좀 진행이 미흡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날에도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행이 미흡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비전나비 로보틱스 코리아 준비한 제1회 2023 비전나비 로보틱스 코리아 무인지게차의 비밀을 찾아라 웨비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사업, 여러분의 이제 업체에 무한한 건승과 건강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